안녕하세요.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. 그림책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요, 그림책 학교 비용부터 특장점 비교해드렸고 출간 기회를 늘리는 두 가지 포인트 공유했었죠. 이번 영상에서는 나한테 맞는 출판사 찾기부터 출간 기획서 잘 쓰는 법, 그리고 출간 계약에 대한 팁까지 실질적인 부분들 나눌게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출판사를 만나려면 출간 계획서를 쓰고 투고를 해야겠죠? 출간 계획서 템플릿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. 이런 템플릿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신 분은 없으시죠? 저는 원래 써놓은 게 많지만 무료 인공지능 툴 리튼을 이용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. 저보다 잘 써주네요. 이걸 채울 때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. 첫 번째는 독자층, 타겟입니다. 책을 사줄 소비자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. 어린이 독자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. 완전 기어다니는 아기용, 그리고 그림책을 혼자서 들 수 있고 한글은 못 읽는 연령대, 그리고 한글은 조금 알고 약간 복잡하고 긴 내용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을 모두 알고 혼자서 읽을 수 있고, 그리고 글책으로 넘어가기 전 어린이들, 내 그림책이 어떤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지 이 부분을 더미북이랑 글로 설득할 수 있으면 편집자 입장에서 선택을 해줄 가능성이 크겠죠. 두 번째는 시장조사 부분이에요. 이건 작가 스스로한테도 필요한 부분인데요. 요즘 사랑받는 그림책을 서점 순위에서 찾아보고 특히 이제 내 그림책 독자층한테 사랑받는 그림책의 특징들을 추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해당 그림책들의 리뷰들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제 첫 책 포니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되게 적었어요. 그래서 해외나 이 비슷한 소재를 다룬 동화책까지 이제 쭉 찾아봤거든요.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쉽게 다듬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 결과 독자층 연령이 살짝 올라갔어요.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내가 작가가 아니라 마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책 작가는 산속에서 혼자 그 작업만 하는 예술가가 아니고 상품을 만든 제작자로서 나를 정의하고 상품을 받아보는 독자, 어린이 독자를 염두해서 작업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관련해서 그 독자분들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. 출간 기획서와 더미를 투고하면 담당자 분들이 읽기는 할까요? 이걸 제가 몇 년 전에도 제 책 출판 담당자분한테 저도 물어본 질문이었어요. 읽기는 다 읽는다고 합니다. 답장을 일일이 못할 뿐이죠. 그러니까 투고도 서슴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직장인이라 시간을 쪼개서 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초보라 출간 계약까지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하네요. 2022년에 출판을 한 권이라도 한 출판사는 9,000곳이나 돼요. 여기에 내 책을 내줄 출판사 하나 없을까? 사실 좋은 콘텐츠가 부족하지 출판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.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만든 더미와 기획서를 출판사 몇 군데에 투고했다. 세상에,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왔어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땡땡 출판사입니다. 작가님과 꼭 책을 내보고 싶습니다. 단행본 출판만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주요 출판사라고 부를 만한 곳이 약 21군데 정도 돼요.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출판사들일 거예요. 저는 여기 중에서 두 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요. 한 권은 이제 오늘 또 뭐하지라는 이 예술놀이 교육서와 우리 엄마 그림이 제일 좋아라는 아이패드 드로잉 교육서를 냈어요. 먼저 이런 큰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에서 출간 기념회를 열 수 있었고, 출판사 사옥이 크다면 사옥에서 전시를 열어주기도 해요. 또 이미 보유한 그 홍보 수단들이 이미 탄탄하게 있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해주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또 뭐하지라는 이 책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예술놀이 방법에 대한 책이라서 그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를 열기도 했어요.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? 왜 아이돌도 2주 정도 음악방송 뛰고 그 뒤는 알아서 자기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? 출판사도 똑같아요. 제 책만 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책 그 출간 스케줄이 1년간 쫙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 내 책에 한 달 정도 신경을 써주고 그 뒤는 작가가 알아서
알아서 해야 됩니다. 그럼 작은 출판사는 어떨까요? 저는 첫 책,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엄마입니다라만 이라는 에세이2는 완전 신생의 소수가 운영하는 그런 출판사랑 냈었고요. 또 최근 출간한 지구로운 출발, 그림책 포니, 그리고 곧 나올 그 그림책은 중소규모의 출판사랑 책을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출판사부터 큰 출판사까지 경험이 있는데요. 상대적으로 작은 출판사랑 책을 내면요. 한 해에 비교적 적은 책을 출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열심히 팔아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한 권 한 권이 그 출판사 매출에 영향을 끼치니까요. 하지만 한두 달 후에는 마찬가지로 작가가 스스로 책을 홍보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됩니다. 망돌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판사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너무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출판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편집자분이 퇴사하면 제 책 정산이 잘 안 됩니다. 그리고 책을 저렴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종이를 너무 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인쇄 퀄리티가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린이 책은 그냥 단행본이랑 달라요. 그래서 어린이 책을 출간하고 편집해본 경험이 없는 출판사인 경우에는 내 그림책에 대한 조언이 좀 힘들겠죠? 그래서 이런 점 좀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규모와 상관없이 나와 잘 맞는 출판사를 만나려면 계약 전에 그 내 책을 편집해줄 담당자분이랑 계약 전에 두세 번 더 만나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. 또 다른 작가분들 출간 계약 후기를 좀 들어보면 출판사에서 수정 요구가 너무 많아서 내 그림책 내용이 처음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반대로 작가한테 정권을 다 맡기고 작업하게 하고 또 편집 디자인이나 후가공 같은 걸 세심하게 해주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책을 내고 싶은 혹은 지금 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출판사에서 최근 나온 그림책의 편집 스타일 그리고 홍보 활동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계약서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. 그래서 나와 내 책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곳과 계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출판사랑 얘기가 잘 돼서 출간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가 오면요.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꼭 여기서 표준 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 사인을 하시길 바랄게요. 신인 작가라면은 인세가 한 10에서 12% 내외로 계약을 하실 텐데요. 요즘엔 뭐 전체책, 오디오북, 2차 저작물 여러 조항들이 예전보다 늘어났어요. 복잡하죠? 조항 중에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계약서, 출간 계약서 전문 변호사분들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 요즘에는 공익 광고 같은데 저는 여기서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한테도 공유 드려봅니다. 꼭 계약을 잘 하셔서 책을 무사히 멋지게 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팁을 활용해서 나랑 핏이 맞는 출판사와 잘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고 출간을 했어요. 그럼 끝일까요? 아닙니다. 책이 나온 후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 책을 어떻게 홍보할지 그리고 책 관련 굿즈를 만드는 제작 팁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